무뚝뚝한 고물상 노인이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아기. 처음엔 짜증을 내던 그가 아이를 키우며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아이를 빼앗으려 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펑펑 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우리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 오는 새벽, 골목길 끝 허름한 고물상. 낡은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뒤섞여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고물상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장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고물상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또 누가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려놓은 거야. 만수는 고물상 뒷골목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을 보며 혀를 찼어요. 구청에서 아무리 불법 투기 단속한다고 해도 밤만 되면 누군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투덜거리면서도 만수는 매일 아침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고물상 영업에 지장이 생길 테니까요. 만수가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 들려는 순간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섞인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다시 봉지에 손을 뻗었을 때 이번엔 분명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지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봉지 안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 갓난아기가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죠.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누가 애를... 여기에...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비 오는 새벽 골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만수는 다시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만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기를 세게 들어 올리자 아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만수는 당황한 듯 아기를 어설프게 흔들어 달랬습니다. 야야,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평생 혼자 살아온 만수에게 아기를 달래는 일은 너무나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비에 젖지 않게 아기를 품에 안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수선한 그의 방 안에는 오래된 가전제품과 각종 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모은 물건들로 채워진 공간, 그 안에 어린 생명체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죠. 이걸 어쩌지?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근처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때 아기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죠. 만수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기에게 줄 만한 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안다고 애를. 만수는 부엌으로 가서 급하게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라면, 국물을 희석해 아기에게 먹이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니, 장노인장,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옆집 미장원을 하는 여자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일찍 출근하다 만수의 고물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들어온 거였죠. 아기한테 라면 국물을 먹인다고요? 미쳤어요? 만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고물이나 주워 살던 그에게 육아란 너무나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미장원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조그만 것이 어쩌다. 어디서 났어요, 이 아기가? 쓰레기 봉투에 있더라고. 만수의 말에 미장원 여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아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자는 재빨리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체온도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장 노인장, 같이 가시죠. 뭐? 나까지 왜? 아니, 노인장이 발견했으니 당연히 같이 가셔야죠. 설명도 해야 하고. 마지못해 만수는 미장원 여자의 말에 따라 아기를 안고 동네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평소 느릿느릿 걷던 그의 발걸음이 이날만큼은 빨랐어요. 가는 내내 아기가 올까봐 조심조심 안고 가는 모습이 어설펐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였죠. 소아과 의사는 아기를 꼼꼼히 살펴본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해요. 약 6달 정도 된 여자아이네요. 영양 상태도 나쁘지 않은 걸 보면 최근까지 누군가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미장원 여자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묘하게 망설였어요. 아기가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지, 고아원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유기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당분간 아기를 발견한 만수가 임시로 보호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된다면 아동보호시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요? 저더러 애를 보라고요?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노인에게 갑자기 아기를 맡긴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처사 같았어요. 잠시만요, 경찰님. 장 노인장은 육아 경험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저 고물상에서 어떻게 아기를. 미장원 여자가 나서서 말했지만 만수는 생각보다 빨리 결심을 내렸습니다. 내가 볼게.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어요. 그 무뚝뚝하고 까칠한 노인이 아기를 돌보겠다고 나선 것이 의외였기 때문이죠. 만수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니 차마 보호시설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분간만 볼게. 주인 나타날 때까지만. 그렇게 만수와 아기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만수는 육아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기는 밤새 울어댔고 분유를 타는 법도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는 만수는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분유를 이렇게 진하게 타면 어떡해요? 애 배탈 나겠네.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너무 꽉 조이면 안 돼요. 애기 목욕시킬 땐 물 온도 잘 확인하셔야죠. 이웃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투덜거렸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허름한 고물상은 조금씩 아기 물건들로 채워져 갔어요. 미장원 여자가 준 아기 침대, 시장 만물상 주인이 가져다 준 장난감, 슈퍼 주인이 선물한 아기 옷들. 동네 사람들의 정성이 하나둘 모여 아기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웃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던 만수가 이제는 꽤 능숙하게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생각보다 순한 편이었어요. 배고플 때와 기저귀가 젖었을 때만 울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방 안에서 맑은 눈으로 주변을 구경하거나 까르륵 웃음을 지으며 시간을 보냈죠. 만수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네 부모는 그 이름도 안 알려주고 너를 버렸구나. 만수는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주웠으니까. 주우니? 아니야.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 고민하던 만수는 아기가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문득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채, 어때? 맑고 빛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아기는 방긋 웃었고 만수도 따라 웃음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은채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부터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고물상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냈다면 이제는 은채의 일정에 맞춰 생활했어요. 새벽에 우는 은채를 달래느라 잠을 설치기도 했고 낮에는 고물상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은채를 살폈습니다. 만수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도 금방 눈치챘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던 그가 이제는 아기 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투덜거리고 짜증내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놈의 애가 밤새 울어대서 잠을 못 잤네. 만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지만 은채를 안고 있는 그의 손길은 한없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그런 만수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노인네가 애기 키우는데 제법 적응했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아기를 돌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은채가 복이 많은가 보지.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수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소아과를 방문하고 아기용품점에서 은채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왔어요. 처음엔 고물상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아기 물건을 사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은채가 온 이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런 걸 다 하게 됐네. 만수는 아기용 장난감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 색깔의 딸랑이와 인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은채에게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무지개 색깔의 작은 곰 인형을 골랐는데 계산대에서 그는 안 그래도 비싼 장난감이 포장되어 더 비싸게 팔리는 것에 투덜거렸습니다. 박스값까지 받는 거야? 이게 다 장사 속이라니까. 하지만 그런 투덜거림도 잠시 은채에게 돌아와 장난감을 보여주자 아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 모습에 만수의 마음은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는 그의 삭막했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어느 날 만수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문득 은채가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낮잠 시간이 아닌데도 소리가 없자 걱정된 그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은채는 아무 일 없이 작은 손으로 발을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놀랬네.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만수를 보자 더 밝게 웃으며 꼬물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만수는 오랫동안 은채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내 인생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네.
만수는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아끼는 감정은 낯설었거든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은채의 부모가 나타나 데려간다면? 또는 관공서에서 그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데려간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수는 은채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은채의 몸이 그의 품에 꼭 맞았습니다. 아기는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편안한 듯 숨을 골랐죠.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게. 만수의 속삭임에 은채는 작은 손으로 그의 셔츠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나도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만수의 거칠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채는 점점 자랐고 만수와의 교감도 깊어졌어요. 은채는 이제 만수가 부르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은채의 모습에 만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물론 여전히 고물상 일은 고됐고 아기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오랜 친구인 시장 만물상 주인 윤재구와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야, 만수야. 너 요즘 달라진 것 같더라. 재구가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어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그리고 예전엔 항상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잖아. 요즘은 뭔가 희망이 있어 보여.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채가 온 이후로 그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은채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애 때문에 골치 아파서 그래. 만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재구는 그런 만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애는 원래 그래.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모든 걸 바꿔놓지. 두 사람은 그렇게 소주잔을 부딪히며 은채의 건강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이 그와 은채의 인연을 시험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만수는 은채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는 은채의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기를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은채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물상 문이 열리며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가지런한 머리, 도시적인 분위기의 여자는 이 허름한 고물상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아기를 돌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 만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은채를 발견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맞아요. 제 딸이에요. 만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죠.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란이라고 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아이를 돌볼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은채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미란이 진짜 은채의 엄마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증명할 게 있소? 당신이 이 아이 엄마란 걸.
만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출생증명서와 제 신분증이요. 그리고 이건 은채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만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서류상으로는 미란이 은채의 엄마가 맞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만수의 물음에 미라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채권자들의 협박이 심해져서 결국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미라는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저도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됐어요.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었죠. 그날 밤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채권자들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누군가 발견해 돌봐줄 거라 생각했어요. 만수는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사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웠어요. 왜 하필 내 고물상 앞에? 사실 전 이 동네 출신이에요. 예전에 이 근처에 살았고 노인장이 항상 새벽에 일어나 주변을 살피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노인장이 아기를 발견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미란의 설명에 만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어딘가 개연성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미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아이를 데려가려는 거요? 빚 문제가 해결됐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았고 이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은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만수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그 모습에 만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은채도 자신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데려갈 순 없소.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가면 아이가 불안해할 테니. 물론이죠. 저도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아기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채에게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여전히 낯설어하며 만수의 품에 더 꼭 안겼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야. 미란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은채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만수는 은채의 반응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채가 자신을 더 편안하게 여겨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와 친모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한 것이 안타까웠죠. 당분간은 자주 찾아와서 아기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미란의 제안에 만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는 은채와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미란이 은채의 엄마라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란은 자주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은채를 보러 왔어요. 그녀는 은채에게 새 옷과 장난감을 사오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미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만수는 미란이 은채와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란이 은채를 안고 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카메라를 의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확연히 달랐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자애로운 모성애가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어딘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만수는 미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미란이 은채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내 아이와 재회라는 글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라는 종종 전화 통화도 수상했어요. 만수가 우연히 들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라든가 투자금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만수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어느 날 밤 만수는 오랜 친구 재구를 찾아갔습니다. 미란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야, 재구야.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내 감이 그래. 무슨 이상함? 뭐랄까. 진짜 엄마 같지가 않아. 은채를 볼 때 눈빛이 다르달까. 재구는 만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혹시 그 여자의 배경을 조사해 봤어? 출생증명서나 다른 서류들이 진짜인지. 만수는 머리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법적인 문서나 공식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만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였을 뿐이었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나는 고물이나 주워 파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아는 형사한테 부탁해 볼게. 그 사람이라면 그 여자의 배경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재구의 제안에 만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이런 때 큰 힘이 되는 법이었죠. 두 사람은 미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만수는 평소처럼 은채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물상 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노인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이란 말이오? 오늘부터 은채를 제가 데려가려고요. 이제 충분히 저와 친해졌으니까요. 미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은채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갑자기 은채가 아직 적응이 덜 됐는데 노인장, 제가 은채의 엄마잖아요. 법적으로도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미라는 단호하게 말하며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만수의 품에 더 꼭 안겼어요. 그런 은채의 모습에 미란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가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채야, 엄마한테 와. 우리 이제 새 집으로 가자. 미란이 은채를 안으려 하자 아기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은채가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데려가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거부하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소? 좀 더 시간을 두고. 노인장, 이건 제 아이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제가 데려갈 권리가 있어요. 미란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며 만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그는 은채를 더 꼭 안았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재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김미란 씨 맞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미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정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관님? 김미란 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말에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김미란 씨, 불법 입양 중개와 서류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미라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저 제 아이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미란 씨는 불법 입양 조직의 일원으로 이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네요. 만수와 재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수는 은채를 더 꼭 안으며 미란을 노려봤어요.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아이를? 경찰은 만수의 질문에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지만 사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친모는 최근에 사망했는데 생전에 사채업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직이 빚 대신 아이를 불법 입양 시장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 같아요. 만수는 은채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악의에 둘러싸여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그럼 은채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건 누구? 아마도 외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딸이 사망한 후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았고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거죠. 노인장께서 아이를 발견하실 거라 믿고. 그럼 외할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그게 외할머니도 이 조직에게 계속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숨긴 후 그녀도 숨어야 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채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은채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일단은 현재 보호자인 장 노인께서 계속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외할머니를 찾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미란을 데리고 나갔고 만수와 재구 그리고 은채만 남았습니다. 재구는 만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감이 맞았네. 잘했어, 만수야.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마치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보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안 갔던 거고. 만수는 은채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채에게는 자신밖에 없었어요. 어딘가에 외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은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걱정 마, 은채야. 내가 너를 지킬게.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은채를 노리는 이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 용기 있는 외할머니도 꼭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은채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은 채 만수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은채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미란이 체포된 후에도 만수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으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은채를 노리는 사채업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은채를 찾아내 데려갈 수도 있었죠. 만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채야, 이 할아비가 너를 꼭 지킬게.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만수는 자고 있는 은채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쓸쓸히 살아가던 그에게 이제 은채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재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지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재구야, 나 좀 도와줘야겠어. 사채업자들이 은채를 찾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선 고물상 주변에 화재 경보기나 간단한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와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 가며 주변을 살펴볼게. 만수는 고마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과 은채를 도와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제구의 도움으로 고물상 주변에는 간단한 경보 장치가 설치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교대로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도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는 은채가 잠깐이라도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물상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만수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은채를 찾아온 사채업자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가 장만수 씨 고물상이죠?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은채를 고물상 안쪽 방에 두고 나왔어요. 그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들었습니다만 노인장께서 아기를 하나 돌보고 계시다던데요. 우리가 찾는 아이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무슨 아기요?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요. 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은채의 존재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안쪽 방에서 은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 남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인장. 우리는 그 아이의 친모가 우리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소유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이가 어떻게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요. 당장 나가시오. 만수의 격앙된 목소리에 두 남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안쪽 방으로 향했어요. 만수는 재빨리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노인장. 우리는 그저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은채는 당신들 것이 아니오. 이 손으로 주운 내 아이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요. 만수의 결연한 외침에도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고물상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재구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괜찮아? 재구의 외침에 두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수를 도울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이봐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러 온 겁니다. 이 아이의 친모는 우리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남자의 말에 재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그 무슨 야만적인 발상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이웃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두 만수의 편에 서서 두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정 열쇠에 결국 물러나기로 한 듯 했어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물러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올 테니까요. 남자들이 떠난 후 만수는 안쪽 방으로 달려가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기는 불안했는지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만수는 은채를 꼭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은채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절대로 그 나쁜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을 거야. 만수의 품에 안겨 은채는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제구와 이웃들은 그런 만수와 은채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만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또 올 수도 있어. 만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은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거라고. 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습니다. 내 생각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은채를 정식으로 입양하면 어떨까? 그럼 저들이 아무리 와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만수는 제구의 제안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은채의 보호자가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만수는 제구와 함께 입양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은채를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담원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장만수님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입양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꼭 쥐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이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아이를 노리고 있어요. 상담원은 동정적인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문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채를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조금씩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은채는 제 아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구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자, 만수야. 포기하지 마. 며칠 동안 만수와 제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시청의 복지과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만수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으로는 입양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채를 노리던 사채업자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은채의 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의 결정은 냉정했습니다. 은채는 국가가 인정한 보육시설로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만수는 이 결정에 필사적으로 항의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채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날, 만수의 고물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은채와 함께 작은 가방을 꾸렸어요. 은채의 옷과 좋아하는 장난감 곰인형, 그리고 만수가 찍어둔 둘의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은채야, 할아버지가 널 데리고 있지 못해서 미안해.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는 그런 만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방긋 웃으며 그의 뺨을 만졌어요. 그 작은 손길이 만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보육시설로 가는 길, 만수는 은채를 품에 안고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은채는 만수의 품에 안겨 주변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순진한 모습에 만수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구가 옆에서 그를 부축했어요. 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그것이 만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를 맡겨주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만수는 마지막으로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따뜻한 체온을 온몸으로 기억하려 했어요. 할아버지가 꼭 보러 올게. 매일매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만수가 은채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배.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의 첫 말이 할배라니. 만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은채를 다시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난 이 아이를 절대 보낼 수 없어. 만수의 절규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구도 시설 직원들도 그 슬픈 광경 앞에 말을 잃었어요. 은채는 만수의 얼굴에 작은 손을 대고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순수한 행동이 만수의 가슴을 더욱 저몄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만수의 간절한 호소에 시설의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법적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당장 헤어지게 하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만수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은채를 지킬 방법을 찾아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는 만수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은채를 바라보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 은채야. 할아버지가 끝까지 싸울게. 제구는 그런 만수의 모습을 보며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도 은채와 만수가 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만수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 볼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은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었지만 은채의 작은 숨결이 그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벽에 부딪혔어요. 입양 자격을 얻기 위해 시청과 법원을 수십 번 찾아갔지만 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만수는 은채와 함께 고물상의 작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은채와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은채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만수의 무릎 위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채. 오늘은 할배랑 실컷 놀자. 만수는 은채를 높이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고물상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오직 은채의 웃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만수야, 시간이 됐어.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채를 안고 마지막으로 고물상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채가 처음 웃던 날, 처음 기어다니던 모습, 그리고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가자. 만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품에 안고 고물상을 나섰어요. 제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그는 한 번도 은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이제 곧 은채와 이별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채를 꽉 안았어요. 은채야, 할아버지가 많이 보러 올게. 잘 지내야 해.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는 그런 만수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할배,
아이의 말에 만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은채의 작은 손을 잡고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할배는 괜찮아. 은채는 여기서 잠시만 지내다가 좋은 가족을 만날 거야. 하지만 은채는 만수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강하게 만수의 옷을 붙잡았어요. 할배. 은채의 울음소리가 시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와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은채는 계속해서 저항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발 아이에게 더 고통을 주지 마세요. 만수의 간절한 호소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둘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장 노인장,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시나요?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 위탁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입양은 아니지만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만수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수락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은채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몇 주간의 심사와 교육 후 만수는 은채의 특별 위탁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입양은 아니었지만 은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했고 언제든지 더 적합한 가정이 나타나면 은채를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만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은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물상 일은 줄이고 대신 시장에서 간단한 일을 하며 은채의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은채가 울면서 고물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나보고 진짜 가족이 아니래요. 정말 그런가요? 만수는 은채를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란다. 할아버지에게는 은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채가 자라면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동복지사가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그녀는 은채와 만수의 생활 상황을 점검하고 은채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만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 노인장, 은채를 입양하려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복지사는 그의 반응을 보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은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과의 유대관계도 고려할 거예요. 그날 저녁 만수는 은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 좋은 가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은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다른데 안 갈 거예요. 은채의 단호함에 만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채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복지사에게 은채의 의사를 전했을 때 그녀는 깊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채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노인장이 보여주신 헌신을 고려해 정식 입양 절차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몇 달 후 만수는 법원에서 은채의 정식 양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고물상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채는 만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그래, 은채야.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야. 은채는 기쁨에 차서 만수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안아들며 생각했어요.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찾은 작은 생명체가 이제는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우리 둘만의 가족, 영원히 함께하자, 은채야. 네, 할아버지. 영원히 함께해요.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만수와 은채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고물상 주인과 쓰레기 봉투 속 아기의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영원한 가족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